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있었던 그 잼버리 대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잼버리 대회에 관련된 잡음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냐면 잼버리 전세버스 임대료를 한 달째 아직도 안 줬다라고 합니다. 자, 버스 업체들이 못 받은 돈이 대략 56억 원 가까이 든다라고 해요. 자, 제가 좀 찾아봤더니 관련된 뉴스 기사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잼버리 대회가 지나간 이후로 요즘 관심이 좀 식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런 막장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잼버리 대회 때 뭐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움직였던 만큼 대단했죠. 버스도 당연히 거기 맞춰서 수백 대가 넘게 움직였습니다. 자, 확실히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좀 장관이기는 해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한 장소에 버스가 수백 대가 넘게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줄을 지어서 움직이는 광경을 볼 일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대단하기는 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버스를 빌려 썼으면 돈을 줘야 되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관련해가지고 긴급 투입됐던 그 전세버스의 업체들이 행사 종료된 지가 지금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임대료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래가지고 운송업자들이 속이 터진다고 상경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처에서 내가 빌렸던 돈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15일이 월급날인데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도 지금 장담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잼버리 대회가 어땠습니까? 잘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개판이었나요? 그렇죠, 개판이었죠. 이 잼버리 대회가 개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급하게 소위 땜빵을 쳤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자주자주 변경이 됐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예약을 넣었다가 안정적으로 그 예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일 새벽 6시에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용료를 뭐 100% 전부는 안 낼지 몰라도 어느 정도 버스 회사 측에 그러니까 위약금도 내고 그래야 되죠. 갑자기 말을 바꾸면. 근데 버스 업체들은 이번에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청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버스 회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실제로 사람과 버스 장비가 동원되어 가지고 이미 썼던 비용 그것만이라도 제발 좀 제대로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버스 계약의 주체는 역시나 전북도 지자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쪽 동네죠. 그러니까 관급 어떤 사업이라고 관급 공사 그런 거라고 믿고 이제 계약을 했다가 또 뒤통수를 호되게 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전북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된 요금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버스업체 운송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전세버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원래 지역별로 거리별로 임차료가 다르게 책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북의 새만금 지역까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하면은 당연히 비용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잼버리 사태 관련해가지고는 황당하게도 임차인, 그러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 임대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 무슨 갑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잼버리 당시에 전세버스가 하루에 평균 1100대가량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하루 임대료를 약 85만원 정도로만 잡아도 실제로 뉴스 기사 중에 뭐 이 정도로 쳐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하루 임대료를 대략 85만원 정도로만 잡아도 업체들이 못 받은 돈이 얼마냐면 대략 56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근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실패했던 국제행사가 또 있었나 싶어요. 사실 그런데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고 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사례들이 있기는 했죠. 전부 다 그쪽 동네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부터 해가지고 전남의 그 영암 F1 자동차 경주 대회, 그리고 이번에 잼버리 대회까지 이게 크게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어느 쪽인가요? 이게 뭐 강원도나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전북, 전남 전부 다 저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잼버리 대회 준비 기간 동안에 정부와 지자체 예비비, 특별 교부시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231억 원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죠. 그 다 합치면은 가장 직접적인 총 사업비만 뭐 사회 간접 자본 SOC 이런 거 뭐 막 몇 조 단위, 몇 천억 단위 이거 다 빼고
가장 직접적으로 잼버리 준비에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만 1,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도대체 다 뭘 했냐 이 말이에요. 뭘 하기는 뭘 했겠습니까? 쓸데없이 거대하고 비대한 조직위를 만들어가지고 지자체 공무원들 급수별로 나눠가지고 높은 놈들은 몇 급 이상의 인간들은 400만원 500만원 이상씩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쏠쏠하게 부수입을 챙기고 지들 조직위의 운영비로 인건비로 다 닦아 처먹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죠. 바로 옆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세계 잼버리 대회 당시 예산 규모가 약 38억 엔으로 현재 환율로는 대략 3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잼버리를 추진을 했어요. 자, 저 예산을 일본 정부가 쓰던 저 예산을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의 그 1,400억이 넘어가는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리 단순하게 적게 잡아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3배, 4배가 넘는 돈을 썼죠. 1,100억이라고 해도 3배가 넘고 1,400억이라고 하면 거의 뭐 4배가 넘는 돈입니다. 3배, 4배가 넘는 예산을 쓰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다? 개판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물가 차이가 어쩌고 연도의 차이가 뭐 있었다 이런 핑계를 대기에는 안 통할 만한 거대한 액수 규모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배, 4배가 더 많은 예산을 써가지고 우리가 뭐 좋게 했느냐. 일본은 300억만 쓰고도 저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우리는 1,400억을 써가지고 훨씬 더 좋거나 적어도 동등한 결과물이 나왔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오히려 3배 적게 썼다고 해도 이번 잼버리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애들 캠핑장 갈 곳 닦는데 뭐 솔직한 말로 100억, 200억으로는 뭐 상당 부분이 안 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3배, 4배가 더 많은 1,400억이 넘어가는 돈을 쓰고도 결과적으로는 개판이 나고 폭망을 했다라는 거죠. 사진만 봐도 너무 비교가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엉뚱한 데 썼기 때문이에요. 인건비, 조직비, 운영비뿐만이 아니죠. 잼버리를 배운다면서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유럽 여행을 가고 해외 출장을 99번, 99번을 갔습니다. 저 사실상 100번이에요. 100번. 저기서 해외 출장을 몇 번만 저것들이 좀 덜 갔다라고 해도 버스비에 보탤 돈은 적어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버스를 살 수도 있었겠다. 중고버스 같은 거 돈 얼마 하겠어요? 화장실 여건이나 청소 관리 인원도 이것들이 해외여행 몇 번만 덜 갔어도 훨씬 더 여유롭게 그 관리 인력들을 뽑아 올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비대하고 거대한 감투를 쓴 높은 대가리급들, 조직위는 그렇게 거대하면서 청소부는, 청소 인력들은 왜 그렇게 부족했나요? 초반에 한심하다라는 겁니다. 잼버리 대회 관련된 해외 출장 공무원들이 놀러를 기어 나갔던 횟수를 제가 직접 도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전북 도의 비율이 여러분들 단연 압도적입니다. 하도 단위가 커가지고 부안군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부안군도 여러분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뭐 부안군이 그러면은 뭐 서울시 소속이고 경기도입니까? 아니죠. 전북도 소속이에요. 저 두 개를 합치면 사실상 지들이 거의 80%를 넘어가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북도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들, 터줏대감들, 지역의 이권 카르텔들 똘똘 뭉쳐가지고 쓸모도 없는 세금 잡아먹는 귀신,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저것들이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놀러다니고 썼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들 저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해외여행 다니라고 세금을 냈던 거는 아니죠.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국제 행사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냈던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비극적인 뭐 여객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가슴 아픈 사고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박조사위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땠다라고 합니까? 결국 3년 6개월 동안에 572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막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은 그냥 본질이 해상교통사고였다라는 겁니다. 막말이 아니라니까. 당시 다른 선박들은 날씨와 기상 조건이 안 좋다고 다른 해운사들은 출항을 미루고 취소를 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유독 저 해운사만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바다로 나갔죠. 돈 벌려고. 그리고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줄여놓고 짐을 과적재에서 위로 높게 쌓아놨으니까 배의 복원력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의 복원력이 약해졌죠. 일본 다큐멘터리 방송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무리하게 운항을 하면서 미숙한 선원이 배를 조종했으며 특히 문제가 됐던 지점에서는 급커브를 돌리기까지 했으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 밑바닥의 평형수를 빼가지고 무게중심, 선박의 무게중심 복원력이 약해졌죠. 그런데 위로 짐까지 돈을 많이 벌겠다고 높게 이렇게 법보다 과적제를 해놓으니까 당연히 배가 한번 기울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영상에서 짤막하게 설명드린 이 2, 30초 가량의 멘트가 저 여객선 사고에 대한 본질의 80% 이상입니다. 일본 다큐멘터리에 다 정리해서 나오는 영상들이에요. 저기에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이 간단한 이 영상 하나로도 진상규명이 끝이 나는데 저기에 무슨 몇 년 동안 온갖 인간들이 매달려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세금 수백억 원을 쓰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진실 따위가 있단 말입니까?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의 그 수당 및 복리후생 혜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록을 한번 보세요. 명절 휴가비를 수백만 원씩 챙겨가고 연가 보상비를 챙겨가고 무슨 활동비 무슨 복지비 자녀 학비 보조수당도 주고 가족수당도 분기당 얼마 연간 얼마 심지어 동호회 및 연구 모임 지원비 생일기념 경비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저게. 시청자 여러분들 나라 안에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 안에 세금은 썩어 넘치도록 항상 많아요. 그런데 도둑이 더 많은 거고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나가는 게 많은 겁니다. 자,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항상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